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최근 중국 청년 실업률 때문에 말들이 많죠. 중국 청년 실업률이 6월 21%로 치솟자 7월부터는 중국 정부가 아예 실업률 통계를 발표를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다. 라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일부 언론들 중국 꼴 좋다. 라는 식으로 이를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고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이 중국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걱정이 없는 것일까?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문제가 없을까? 이거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기상 악화,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요,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날 통계청이 7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자 수는 2,868만 6천여 명.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1만 1,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난해 5월 93만 5천여 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거의 모든 경제지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다 폭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 장관이 양호한 흐름이다. 21만 명이나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만 없었다면 더 좋을 것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중국과는 우리 상황이 다르다. 우리 고용지표 너무나 좋다.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표현으로 읽히잖아요. 우리 고용사정 너무나 탄탄하다.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기상이랑 취업이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거 덧붙이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많이 이상하죠. 이 취업자 숫자가 기상 악화에 크게 흔들린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과 기상은 크게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어디에 취업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공장 제조업 같은 데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 아이고 비가 많이 내려요. 저 취업 안 할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사람 덜 뽑을게요. 이런 얘기도 없고요. 기상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추 장관이나 통계청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상 악화 연결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 건설업. 여기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농립업, 그리고 일용근로자. 여기가 기상 악화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해서 통계를 좀 더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요 14만 5천여 명이 증가했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12만 5천여 명,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6만 2천여 명, 이렇게 많이 증가했대요.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3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고요. 아까 기상악화 때문에 건설업 취업이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4만 3천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지난달에만 준 게 아니라요. 벌써 7개월째, 8개월째 감소세라는 거예요. 7개월, 8개월. 정권 바뀌고 얼마 후부터죠. 그리고 또 농림업의 취업자 숫자도 4만 2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요.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51만 3천여 명이 증가했고요. 일용 근로자는 18만 8천여 명,
그리고 임시 근로자는 14만 4천여 명이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이 6만 2천여 명이나 늘어났고 상용 근로자도 51만 3천여 명이나 증가했으니 이건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청년 실업률.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청년 실업률이 6%밖에 안 돼요.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21%, 비공식적으로는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6%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고용 사정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질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실상을 따져 보니까 너무나 심각하더라고요. 왜냐? 7월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이게 취업자 숫자가 400만 5천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26%가 어떤 일자리인가 봤더니만요. 주당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노동자라는 거예요. 어, 이 파트타임 노동자 숫자가 청년층에만 104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직 일자리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추 장관이 얘기했던 집중 후 기상 악화, 이거에도 우리나라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이 혹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기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한 곳당 채용 규모가요. 12.7명밖에 안 된대요. 12.7명.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올 상반기만 해도 19.3명이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12.7명. 35%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 업체에서 뽑는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69.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에 가까운 30%가 넘는 기업들은 하반기에는 아예 사람을 안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코리아 통계만 그런가? 인크루트도요. 국내 기업 727곳을 조사해서 어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 진짜 뽑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채용해볼까? 라고 생각한 기업이 대기업은 78.8%나 되는데 중견기업은 54.4%, 중소기업은 5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견, 중소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포인트, 9.1%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많이 뽑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요. 대기업이 78.8%, 이 수치는요.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기업 비중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게 채용 계획이었잖아요. 채용 규모가 확정된 대기업들. 지금 벌써 8월 말이니까 벌써 규모는 어느 정도 대부분 기업들이 확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기업 중 70%는 한 자릿수밖에 못 뽑겠다. 대기업들인데. 그리고 두 자릿수 채용하겠다라는 기업은 30%. 그러면 보통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들은 세 자릿수 뽑잖아요. 100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100단위가 넘어가는 채용 계획을 내놓은 대기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삼성마저도 100단위를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0년, 2021년만 해도 대기업들은요,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단위가 넘는 채용 계획이 있다 답한 비율이 14.8%, 17.7%나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로예요. 제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즉,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얘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다들 아시죠? 아, 윤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 자기가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왜 기업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을까요? 싫은가 보죠,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싫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좀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12월 결산 615곳의 상장 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길 보니까요. 어이구 1390조 547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이 정도 증가한 거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요. 영업이익은요. 이 615곳의 영업이익을 다 합쳤는데 53조 1083억 원. 이게요. 1년 사이에 52.4%나 감소한 수치라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뿐일까요? 순이익은 37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감소폭은 57.9%라고 합니다. 이런 큰 감소폭,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2005년 이래 최대. 요즘 뭐 얘기만 나오면 거의 10몇 년 전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상장회사의 영업이익 감소폭도 2005년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장 기업들만 이러느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실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2월 결산 코스닥에 1112개의 상장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보니까요. 여기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코스피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6.1%, 41.4%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통계도 있어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회사들, 이거 다들 용어를 아실 거예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 용어로는 좀비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좀비 기업이 된 상황이 1년이 아니라 3년 연속 이어졌다.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 이런 3년 연속 좀비 기업 취급을 받은 기업이 14.4%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근데 이 수치는요, 2018년 이때도 9.8% 너무 많다 했는데 지금은 4.6%포인트나 증가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이렇게 나빠졌으니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라면서 오히려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줄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1분기 말 시가총액 기준 국내 상장사 상위 100곳의 사업 보고서를 집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대 상장사의 직원 수는요. 72만 7,590여 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직전에 비해서는 0.89% 늘어났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0.89%. 아니 코로나에 신음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우리 경제 2.6% 성장했죠. 그러면 고용 인원도 2.6%는 늘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특히나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이 5대 그룹 총수들 뭐라고 했습니까? 5년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5년간 26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 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요 기업들 채용 0.89% 이것밖에 안 늘었어요. 늘어난 수치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4천 명도 아니고요. 6,400명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대통령한테 뻥을 쳤네요? 그러니까요. 5년간 26만 명 뽑겠다고 해놓고선. 근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더라고요. 왜냐? 지난해 정규직은요. 이 상장 기업들의 68만여 명이 있거든요.
전년과 비교했었을 때 1,8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요, 3만 8천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증가폭은요, 14.6%.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정규직 한 명 뽑을 때 비정규직은 2.6명이나 더 뽑았다는 거예요. 어허. 이러니 청년들이 아예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도 다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 노력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안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유 없어요. 그냥 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청년층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66만 3천여 명. 와우.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많은 숫자가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놀고 있어요가 아니잖아요. 놀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쉬고 싶어서 쉬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도 비정규직,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숫자, 아까 얘기했던 66만 3천여 명은요, 전년 동월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가 비교를 해봤더니 10%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10년 전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무려 50%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놀고 있다고 대답한 수치가요. 이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걱정되지 않나요? 일할 의욕조차 사라진 젊은이가 66만 명.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하긴 했더라고요. 정부가요, 뒤늦게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한대요. 그래서 신층 면접, 연구 용역, 이거에 착수했다라고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꼭 신층 면접, 연구 요역을 해야 원인을 알 수가 있나요? 안 해도 되는 걸 왜 돈을 또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나쁘니까 사람을 안 뽑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비정규직 아니면 로봇으로 그 일자리를 채워놓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구지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랑인 반도체, 자동차. 이 공장 죄다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거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라. 정부가 떠다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다시 제대로 일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서울 도심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경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인력도 늘리고 소방대원들, 이분들 너무 힘들대요.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이런 일자리부터 늘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세요? 의경제도를 부활하겠대요. 허허. 의경제도 부활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요? 군대 가야 할 사람들 중에 다시 경찰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군인 숫자 50만 명. 이거 숫자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의 현 여당이거든요. 의경으로 빠져나간 숫자만큼 지금 군인 숫자 채워놓을 수 있나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